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음식에 관련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는 먼저 현미를 알아야 한다 라는 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요. 제가 오늘 중요한 분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내일이 다시 돌아가시는 날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로 만들어서 먼저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금을 강조를 하면서요, 제가 밥을 할 때도 이제 넣는 거를 갖다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소금밥을 해서 드시겠다라는 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양을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왜 그러냐면 밥만을 먹는데 그냥 짠맛이 느껴지면 어쩌면 이게 밥이 아니고 좀 이물감 같은 거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밥을 할 때 소금을 넣었던 것은 어떤 의미였었냐면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였었어요. 근데 하지만 소금밥을 드셔보니까 그래도 괜찮네, 혹은 뭐 먹을만 하네, 이 정도의 생각이 드셨다면은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렇게 소금 넣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꼭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넣는 거를. 아니면 귀찮게 느껴지실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안 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맞춰서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더 이제 깊이 좀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밥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미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누구나 다들 말씀하실 때 현미 좋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게 좋은지 그걸 먼저 알아야 먹을 때 혹시라도 입에서 까끌까끌 하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요거를 좀 이겨내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 자신이 알고 해야 되지, 내가 모르면서 남들이 좋다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뭐 통곡물 그냥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만 하면 뭔가가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오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그냥 쌀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게 수확한 쌀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 나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냥 이게 그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봐주세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반을 딱 갈라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자 보시면 여기서 횡으로 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대로 옆으로 해서 돌려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모양이냐면 이제 요런 모양이 나와요. 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가장 바깥쪽이 앞에서 봤던 요거죠. 요거 껍질, 그쵸? 요 껍질층이고요. 이렇게 그냥 저는 그냥 껍질층으로 하겠습니다. 뭐 쌀, 혐여, 뭐 종피, 과피, 배아,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냥 겉껍질, 뭐 속껍질, 그다음에 흰쌀, 쌀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할게요. 자, 우리가 그 쌀을 먹으려면 일단은 수확을 한 다음에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껍질을 얼마나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밥맛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할 때 이제 영분도 현미, 요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깎아내는 과정에서 요 겉에 있는 요 껍질 있잖아요. 요 껍질, 겉껍질이요. 요것만을 탁 떼는 게 영분도 현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딱 하면 속껍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속껍질 때문에 입에서 좀 까끌까끌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게 거의 코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밥을 하더라도 이게 좀 입에서 굴러다닌다, 이런 그 느낌도 나요. 그래서 우리 소위 옛날에 양반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흰쌀밥을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 이제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왜 현미를 먹어야 되느냐, 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걸 얼마나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요 안에 있는 요 흰쌀 부분 있죠, 요 흰쌀 부분, 자,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보통 9 내지 12분도
밥을 하면 여기가 진짜 한 요 정도 남습니다. 요 눈도 다 떨어지고요. 요 안에 거만 요 정도 남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이걸 드셔보시면 입에 쫙쫙 붙습니다. 이게 그리고 아주 단맛도 나고요. 쌀 자체에서 그러니까 거의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고 뭐 단백질이나 뭐 기타 뭐 지방층이 있기는 한데 아주 적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쌀에서 영양분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냐면 100이라고 봤을 때 5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어요. 5%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쌀을 좋은 부분은 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고 제일 영양가 없는 5%밖에 안 들어있는 요거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배만 채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독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탄수화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 겉에 있는 속껍질 있죠. 여기 요 흰쌀 바깥에 있는 부분, 자, 요 부분을 갖다 보면 보통 현미라고 하는 게 보통 3분도 5분도 이런 것까지 우리 현미라고 하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새하얗지가 않고 조금 검은 빛깔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영어로는 뭐 브라운 아이스, 뭐 브라운 라이스라고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브라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약간 누릿한 빛깔이 조금 나잖아요. 그렇죠? 다들 아시죠? 그거는. 자, 그런데 이 겉껍질만을 벗겨낸 여기에는 우리가 영양분이 얼마나 있을까?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거의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가 이 속껍질 안에 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껍질 겉에 거 이거 싹 벗겨냈고 안에 있는 게 지금 30% 5% 이렇게 하니까 35%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요? 영양분이. 예, 여기에 우리 노랗게 돼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거 우리 쌀눈이라고 하잖아요. 배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거의 모든 영양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정도죠. 여기 양의 그 전체에 보면은 요 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슈퍼 같은 데 가면 쌀눈만 배아만 따로 팔기도 해요. 그래서 밥을 할 때 그냥 흰쌀밥에다가 이걸 그냥 뿌려 먹어도 된다. 뭐 그러면은 뭐 먹는 거를 뭐 다 먹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지만 그거는 다른 거고요. 왜냐면 요거 두 개를 요렇게 합해봤자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3분의 1은 버리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껍질 있는 것까지 다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요 속껍질을 드셔야 일단 소화가, 겉껍질을만 벗겨낸 거요. 요거를 드셔야 소화가 섬유질이기 때문에 천천히 되면서 몸에 있는 당 수치를 천천히 증가시켜요. 자,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이 드실 땐 요런 영분도 현미를 드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겉에 있는 부분에서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깎아내는 건 조금만 깎아내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깎아낸 게 오히려 더 비쌉니다. 자, 그리고 왜 이 현미를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라는 걸 한번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어디를 갔다 올 일이 있어서 한 3, 4일 정도를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밥을 하다가 급하게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밥을 했으니까는 그냥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려놓고 한 4, 5일, 3, 4일, 4, 5일 정도 후에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비교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미를 갖다가 물에다가 앉혀가지고 밥을 하기 직전 상태로 앉혀가지고서 가만히 놔두니까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났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발화를 하잖아요. 우리 발화 현미라는 것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로 발화 현미가 좀 더 비싸잖아요. 왜냐면 배아에서 싹이 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만약에 현미가 아니었고 일반 안에 있는 흰쌀, 요 속에 있는 부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으면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썩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나거나 썩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였겠죠. 뭐 3, 4일 정도 가지고서 뭐 썩을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안에 뭐 곰팡이가 생겼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할 수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요 현미는 우리가 그러니까 싹을 틔울 정도로 살아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요 속에 있는 속살만 먹는 거는 죽어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우리가 음식으로 취해야 될지는 눈에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먹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현미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자, 요게 이제 겉껍질을 깎아낸 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싫어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이제 통곡물 안에는 비소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비소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 그 조선시대 보면은 사약 만드는 그 사약의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그러니까 먹으면 사람이 죽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라도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흔히 또 누군 뭐라 그러냐면 물을 받아놨다가 그걸 좀 있다가 그 물을 버려버리고서 다지해라 뭐라 하면은 속에 있는 비소 성분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 아니고요. 비소 성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논문에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하나만은 제가 찾아서 제가 같이 볼 논문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2개를 한번 일단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그때와 같이 구글에 들어와 있고 구글 학술 검색 scholar.google.com 하시면 자동으로 한국에 있으니까 이게 COKR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라이스라는 것과 알세닉이라는 걸 갖다 제가 찾아볼게요. 이건 뭐냐면 이거 비소라는 얘기예요. 비소. 자,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은 이렇게 일단은 쭉 나오게 됩니다. 그 리스트들이 저는 모든 날짜로 했고 제가 2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 이걸 하나 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geographical variation in total in organic arsenic contents. 이게 뭐냐면 쌀에 폴리쉬드라는 거는 이제 닦아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흰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여기에서 비소의 농도들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일단 그거를 갖다가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면 여기 구글 자체에서는 지금 요거를 볼 수가 없고 공개가 안 돼 있고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초록이죠. 초록. 추천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키워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맞춰 놨습니다. 자, 요 연구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4개의 대륙에서 뭐 10개의 나라에 있는 901개네요. 901개에 해당하는 요 쌀을 가지고서 곡식이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비소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는 또 이게 요거 비소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수집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그러니까 마켓 세일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시장 판매용으로 이제 비소 함량을 갖다가 본 거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건 이집트에 있는 게 이집트의 쌀이 가장 낮게 측정이 됐고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미국이랑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제일 높게 이게 비소 농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는 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쌀은 여기에 지금 조사 대상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만을 봤을 때요. 자,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무기비소에 해당하는 거랑 이제 전체 이제 비소량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요게 이제 어떤 유의미한 값을 갖는데 어떠냐면 방글라데시나 인도 뭐 요런 데에서는 이제 아주 가파른 경사로서의 그런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갖다 분석을 하는 그런 분석법이거든요. 요런 게 나타났고 미국 같은 데서는 좀 이게 좀 덜 나타났다. 이제 그러니까 원인 결과가 좀 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미국에 있는 이제 암을 막고자 하는 이제 그런 에이전시 그러니까 어떤 단체예요. 여기에서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암에 대한 위험도를 갖다가 서로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근데 5개 나라에 대해서 한 건데 이제 보면 여기서 0.7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해당하는 0.7 정도가 저기 이탈리안 들에게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10,000명 중에 22명 정도가 방글라데시에 있는 쪽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여기서가 요게 제일 높았잖아요. 여기서가. 그랬는데 실제로 여기서 요거만 따져 본다라면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서요. 그랬는데 뭐 크게 큰 문제가 없다. 뭐 특별한,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 그 원인과 결과가 여기서 좀 낮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갖다가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화이트로 다 완전히 깎아낸 그런 곡물이잖아요. 자, 일단 여기서 요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또 봤던 것 중에서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요거가 참 재미난 논문 같아요. 참 처음에 지금 봤던 거 요거는 504회가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나와서 다른 논문에 인용된 건수가 504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게 좀 재미난 게 있는데 430회 인용된 요거죠. 314회 인용된 요 논문을 하나 볼 거예요. 요 논문은 제가 다운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직접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픈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엘스비어에서 요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탑 저널이에요. 이거는 저널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저널입니다. 여기가 인바이런멘털 폴루션이라는 데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니까 요거는 좀 믿을만한 그런 논문들이고, 저도 이제 주로 이제 보는 게 다 엘스비어 요쪽에서만 그 논문을 찾아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돼요. 완전하게요. 제목 자체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비소 그러니까 쌀에 들어있는 비소로부터 노출되는 게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쓰인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클릭만 되고 요게 지금 이게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크롬으로 오픈을 했고요. 그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비소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죠. 어디로 갔죠? 여기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 뭐냐면 이게 비소가 이 안에서 위에서 보면 이제 건기에 이 쌀들이 수확이 되거나 이제 이런다라면 비소의 농도가 올라간다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걸 갖다가 피해서 한다라면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다 보지 않았는데 아까 봤던 것 중에서도 이 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그냥은 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가 제가 아까 보여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기서 그림이 나오지가 않네. 제가 다른 그림을 착각을 했나 봅니다. 자, 아무튼 요거를 비소를 갖다가 없애는 거는 그러니까 물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물을 한참 동안 끓여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넣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6대 1 정도로. 제가 지금 그게 제가 찾았던 게 지금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봤었는데 지금 바로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물을 많이 넣고 끓이면 비소의 양이 반 이하로 줄을 수도 있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일단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도 이 비소의 양들이 인체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양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을 받아가지고 씻은 다음에 하루 뭐 안 치고서 묵혔다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그 비소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아까 봤던 이 논문에서도 지금 우리가 좀 얘기를 봐야 될 것들은 어떤 개념들이냐면, 자, 다시 한번 논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기와 건기가 번갈아 나타나는 이런 지역에서 이제 쌀을 갖다 수입을 하게 된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당히 건강에 문제를 끼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입 쌀을 이렇게 많이 먹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 많이 들어와 있긴 한데 대부분이 수입쌀을 안 먹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없고, 여기서도 보면은 수입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 자체가 얘를 관계를 해서, 그러니까 물을 갖다 대서 작물을 키우는데 건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이제 물 자체가 깨끗하다라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내용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내용이 약간 지금 논문도 찾아보고 막 이래가지고서 조금 어려운 감도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미 먹어도 괜찮다. 거기 있는 그 비소의 양 우리나라에서는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반드시 저기 뭐 꼭 문제가 있진 않다. 비소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좀 집중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음식과 관련해 가지고서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